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6월 4주차 토요경마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그 상간마 경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강력한 인기마가 그야말로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친 걸 봤어요. 3세마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인기마들의 모두 몰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마를 지난주 대상 경주를 치르면서 경마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원더풀플라이가 예시장에서 지난번보다는 약간의 좀 흥분기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 좀 땀도 많이 흘렸던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상대적 평가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했는데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김준식 의원은 그 지난주 대상 경기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조금은 좀 서울말들이 사실 능력 기대 또 거기 기대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경 마필들이 그동안 정말 준비를 잘한 것 같고 또 이 마필들이 3세다 보니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사실 기대치에서 너무 부진한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주를 토대로 경마는 절대적인 충마가 없다. 또한 절대적인 능력만은 없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상 경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의 얘기지만 에이스 갤러퍼라 마필이 좀 승승장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지금 이제 그 37조 지금 조교사 분이죠. 네, 심승태 조교사 기수 시절에 조교도 어떻게 보면 습보를 거의 놓지 않는 그런 조교를 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1등급까지 그때 당시는 1군이죠. 1군까지 승승장구하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검빛에 있을 때 한번 이런 표현을 드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에이스 갤러퍼를 좀 빼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간의 경주 중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좀 빼고 싶다. 좀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경주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에이스 갤러퍼가 3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능력 마필도 입사인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졸전을 펼치라고는 전혀 생각을 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김준철 의원이 말씀한 식으로 최근의 경마는 능력 없이산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변이 속출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적 추궁마 이렇게 좀 믿지 말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는 지난주와 같이 구경주 한 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1경주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중후반부 쪽은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좀 풀어가는데요. 1경주는 제가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국산 신의 말들 간의 대결로 신마 경주가 성립이 됐었고 이번 주는 외산 마필들이 이제 신의 마필들의 신마 경주로 성립이 됩니다. 여기는 다행스럽더라면 호주산마가 3세 마필이 이제 나와요. 근데 3세 마필을 해봐야 그렇게 연령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2세 신마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1경주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고 여기는 좀 인기권 전력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좀 인기를 무시하고 좀 붙어볼 작정입니다. 1경주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부진마 대결 그래서 편성상 8번마 큐피드왕이 좀 인기를 많이 누리는 경주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철 의원. 네, 이 경주 저는 부진마라기보다는 아직은 힘차는 속도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그런 전력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8번마 큐피드왕이 지난 경주도 문정민 유수가 너무나 열심히 타줬습니다만 직진성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결승선에서도 밸런스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추입하는 데 있어서 리듬 맞추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또 편성도 그닥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못해도 지난번 정도는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큐피드 여왕은 제가 데뷔전에 승부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못 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고기가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고기가 많이 높지는 않은데 목숨이 좀 뻣뻣한 감이 있고 다리를 앞을 찰 때 보면 보편적인 말들은 좀 찹니다. 근데 그 각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말은 되게 뻣뻣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좀 많이 꺾는다는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큐피드 여왕은 좀 이렇게 찾는 느낌보다 뻗는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만큼 못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뭐 8번 마 큐피드 여왕 좀 강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방으로는 어떤 마필을 보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두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페넘브라가 저는 뭐 지난 경주도 좋아진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덜 보는 그런 마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게이트 2점, 2번 게이트 2점도 가지고 있고 뭐 지난 경주 박상호 기수가 이렇게 강력한 추진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재갈을 갈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추진에 의해서 선행을 또 나섰던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선행 기대치를 좀 뭐 강력하게 구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막 페럼브라도 재밌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페넘브라 이거는 지난번에 선두권 그 어스피스하고 약간의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고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페넘브라는 마필 좀 살펴보시길 말씀드렸고 저는 반대로 그 페넘브라를 설명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반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5번만 라운 브라이언이란 마필을 안토니오를 앉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얘도 고기가 높습니다. 목숨이 좀 뻣뻣한데 이거는 그냥 뭐 선행 출혈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5번마 라운 브라이언의 기습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5번 라운 브라이언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고요. 그 외에 볼 마필은 없을까요? 뭐 인기권에서는 뭐 3번만 서울 매직에 제가 알기로는 호흡이 좀 짧은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경험에 좀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권에서 힘한 배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인기를 많이 모으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선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편성이 워낙 약해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그 정성 와일드란 마필이 지난 데뷔전에 체중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기 때문에 얘도 인기를 좀 부합할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저는 이 마필 자체가 뭐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확실히 좋아졌는지 그게 먼저고요. 스타트 연습은 분명히 했는데 그게 실전에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가 저는 먼저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들은 그게 확실하게 잘 될 때까지 저는 검증이 우선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 안 됐던 마필이 연습으로 인해서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정성와일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레이스에서 뭐 인기 3위권 끌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문세기수 안장이고 또 뭐 게이트도 안쪽이고 또 뭐 기본적으로 뭐 능력 검사 때 보여준 모습도 있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스타트는 분명히 검증이 좀 먼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10번마 피스 오브 롤즈가 그 4번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변화가 온 거죠. 네. 지난번에 뭐 서수훈 기수가 한번 선행을 나가고자 했는데 못 나간 마필이고 그리고 따라가서 1300에서 묻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0m고 하만식 기수 안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에 대한 욕심보다도 편하게 탄다라고 하면 오히려 10번마 피스 롤즈가 스타트에 문제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4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우리가 컬러풀 조이란 마필이 있어요. 김동수 기수가 기승해서 두 번의 경주를 한 번은 발주를 어느 정도 끊었다 하지만 발주를 못 끊어냈습니다. 주행심사 때부터. 근데 두 번의 경주를 인기를 끌고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자꾸 선을 갔어요. 물론 뭐 편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발주 능력을 꺼냈어요. 그리고 승급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김용근 기수가 기승해서 늑발을 또 합니다. 이게 기승술의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과연 정성와일드 이 편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어찌 보면 상대권 전력은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마 큐피드 여왕 중심으로 해서 좀 여러 마필을 언급했는데요. 우리 김충실 위원은 2번마 페넘브라란 마필을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4번마 정성와일드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을 갖고 싶다. 일단 체중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안토니오 기수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4번만 라운 브라이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죠. 아, 5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아주 고만고만한 레이스 같아요. 김종철 의원 어떻습니까? 네, 뭐 확실히 믿을 만한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뛴 모습만 봐서는 믿을 만한 전력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을 잔뜩 부리는 그런 레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8번말 라운호크 이 코너호크가 안 좋은 마필인데요. 이런 부분에 많이 보완된 것 같고요. 정정희 기수가 좀 더 뭐 조상범 기수도 지난번에 뭐 잘 타줬습니다만 정정희 기수가 외곽이라도 뭐 8번이니까 좀 강력하게 몰아붙여 준다라고 하면 저는 파워면에서는 라운호크가 여기서는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호크요? 네네. 8번 뭐 인기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라운호크를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라운호크가 인기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라운호크를 좀 추천해줬고요. 저는 인기마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번마 재능충만이 뭐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주행 심사 때도 창고는 딱 한 발을 끌어냈었고요. 비록 검양한테는 깨졌다 하지만 나름대로 뚝심력을 발휘했던 모습. 근데 지난 경주가 1300m인데 아마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난 경주는 발빠른 전력이 없으니까 좀 서둘렀던 것. 초반에 서둘지 않죠. 근데 중반에 좀 서둘렀던 것. 이런 점이 조금 마지막 라스트 끝걸음이 무뎌지지 않았나 이래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마 재능충만이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렸고요. 8번마 라운호크의 상대방 어떤 말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도 뭐 3번마 재능충만하고 5번마 대군호 뭐 이런 마필들을 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호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뭐 뚝심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뭐 무리 없이 마필이 뭐 원활하게 결승선에서도 직진을 해줬기 때문에 직전 대비 분명히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사실 좀 더 크고요. 뭐 레이스 자체도 이번에도 뭐 선행을 나서고자 하는 마필은 4번마 금노래와 6번마 블루메가 엘라가 있을 텐데 그 뒷선에서 뭐 편하게 레이스 전개하기에는 대군옥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진철 위원은 8번마 라운호크를 좀 강력하게 노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상대방 3번마 재능충만과 5번마 대군호 그리고 뭐 기습도 가능한 금노래 같은 경우는 좀 고기가 높은데 얘는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기마인 뭐 3번마 재능충만에 2번마 대군호 그 다음 또 인기마죠. 2번마 메이세이 드림. 저는 인기마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충마급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후차권이 고만고만해서 좀 까다로운 경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김준철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번 4경주 자체에 뚜렷한 충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1번, 7번이 인기 1, 2위를 기록하는 마필들인데요. 뭐 이 두 다 장단점이 있고 비슷한 능력을 보유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축은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또 뭐 복병 쪽에서는 2번마 파크블레이드, 9번마 마하선더, 10번마 대군파워도 충분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뭐 견해를 가지고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4경주는 뚜렷한 충만은 좀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 7번마 킹 오브 룰즈란 마필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를 끊고 나서 좀 어정쩡 김동수 기수답지 않게 중반에 그 힘한 배를 하다 보면 말이 조금씩 끕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가는 말하고 좀 싸우는 경향이 있고 그 힘한 배를 못해서 막판에 좀 덜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킹 오브 룰즈는 이 경주에서는 저라면 아예 앞선을 던져놓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던져놓고 내 페이스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영갈비트도 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갈비트가 선행을 간다 해도 저는 곱게 따라간다면 뭐 지난 두 번의 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는 레이스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7번마 킹 오브 룰즈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뚜렷한 충마가 없다는데요. 뭐 관심 갖고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인가요? 예, 뭐 저는 일단 충마가 1번, 7번 쪽에서는 사실 충마로 놓기가 개인적으로는 거북합니다. 1번, 7번을 인정하면 1번, 7번 한 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2번 파크블레이드나 오히려 9번마 마하선더 두 마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그러니까 생기고 있기 때문에 두마필도 충분히 이번 편성에서는 1300 거리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2두 중에서 아마 충마를 선정해서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2번마 파크블레이드 그리고 9번마 마하선더 이 두 마필 중에서 현장 상태가 양호한 마필을 좀 놓고 가고 싶다. 거꾸로 보면 마하선더를 놓으면 뭐 파크블레이드 1번마 영라비트 7번마 킹오브 정도 그 외 막건 중에 한두 정도는 더 가져가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죠. 근데 파크블레이드는 어찌되었든 조금은 인기를 좀 부합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뭐 그 마필을 놓으면 좀 압축을 하겠지만 약간의 좀 상대적 인기권에서 밀리는 말을 놓고 때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는 7번마 킹 오브 룰즈 중심으로 해서 저도 좀 이 경주가 좀 까다롭나요? 저는 그 복병권 전력 한두 거론한다면 4번마 초동 스트리트란 마필을 좀 언급하고 싶어요. 제가 보면 아직은 완벽하게 힘이 찼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채찍을 독려했던 걸음인데 약간은 좀 힘이 좀 부족한 감은 있어요. 근데 채찍 반응이 나쁘지 않다. 어찌 보면 주행 자세가 나쁘지 않아서 관심을 갖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번 놓고 뭐 인기말을 부합하겠지만 4번만 초등 스트리트를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종철 위원은 2번만 파크 블레이드와 9번만 마하선더 이 두 마필 중 현장 상태가 양호한 마필을 놓고 가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김종철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들이 뭐 4주 정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5번마 제마 특급 그리고 안쪽에 1번마 활용 뭐 2두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활용은 일단 치우침은 분명하게 좋아진 것 같고요. 제마 특급은 대상 경주를 뛰고 나서 뭐 오쿠스에서는 너무나 좀 너무 좀 시기상조로 덤빈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선행을 나서야지 충분히 또 해볼 만한 그런 전력입니다. 근데 외곽에 11번 금스타도 따라가서는 힘들고요. 무조건 선행을 나서야 뛸 마필인데 이두가 일단은 같은 질주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뭐 경합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있는 활용이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치우침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운영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번마 활용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5번마 제마 특급과 11번마 금스타 얘네들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외에 보면 6번마 적토미마도 지난번에 뭐 득달같이 앞에 가서 싸우다가 깨졌고 우나카비오 10번마 스마트 드림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2번마 위너 크라운도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네, 인기 맞습니다. 예, 다비드가 기승을 해서 이것도 지금 안쪽에서 선행출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뭐 19조 뭐 작전 지시까지 알 수는 없고요. 예. 예, 근데 위너 크라운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었다기보다는 시영철 기수가 안장을 했을 때부터 조금은 선두권에서 좀 뭐 힘한 배를 한 이후에 레이스를 풀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제마 특급하고 금스타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두 마필이 무조건 앞쪽에 레이스를 그러니까 금스타가 문제인 거죠. 금스타는 따라가서는 분명히 지난번 선행을 나서려고 했습니다만 게이트도 밀렸고 약간 착지 쪽에 사실 뭐 적토비마랑 약간 추돌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리 쪽에. 근데 금스타는 나서질 못하니까 완전히 서버렸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꼭 나서고자 할 의지는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제마 특급보다는 게이트가 또 밀려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조금은 활용 쪽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마 활용. 이거는 지금 1번마 활용, 2번마 위너크라운, 5번마 제마특급, 11번마 금스타. 여기서 좀 인기 이 4두의 마필이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거예요. 그 외에 뭐 기습을 갈 수 있는 말들이 사고 칠 수도 있는 경주지만 그래도 5번마 제마특급은 저는 뭐 단순한 선행마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이 데뷔전 초에 그 주행 불량기 때문에 그 제거를 받던 말이잖아요. 근데 1300m에서 앞에 가서 막판에 저 칼룸 여자한테 덜 밀잡혔지만 이전 경주를 보면 선출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앞이 조금 높다는 것이 관건인데 저는 5번마 제마특급 뭐 인기마지만 5번마 제마특급 중심으로 좀 하겠다. 5번 1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저희들이 집중 분석 코너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집중 분석 코너를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 첫 방송 토요경마에서는 뭐 우리 김준철 의원이 1차, 2차, 3차까지 정말 나란히 딱 그것도 두 방 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1, 2, 3차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후 저희들이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가 경마가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인기마였잖아요. 블루울프가 인기마였었는데 선행이라는 전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선행을 갈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딱 펼치면서 유수한 기수가 딱 붙는 순간에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경마 끝이 났구나 초반부터. 그래서 뭐 저희 막걸리 또 깨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육경주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풀어서 적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김충철 의원이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육경주 일단은 원더풀 마리아라는 마필이 휴양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공교롭게도 21조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골마겸 증상이 이제 완연하게 좋아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뭐 인기를 지금 뭐 이번 한양누리와 한양누리가 더 모을 레이스입니다. 공백도 없고 뭐 안정적인 출주 주기로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상은 원더풀 마리아가 더 세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지난 경주 뭐 선행을 나서고 또 바로 묻어졌던 5번마 PK 군주가 박으론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컨디션 줄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서 이번마 한양두리가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만 오히려 저는 8번, 5번이 뭐 2, 3등 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두 마필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번마 한양누리는 정말 김용국 기수가 지난 경주도 쥐어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8번, 5번 쪽에 좀 더 힘을 좀 주고 싶고요. 대안으로 6번마 한센바로우즈가 2등, 3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또 못 모읍니다. 직직전 경주는 뭐 사실 뭐 운이 뭐 좀 따랐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지난 경주도 기대를 안 했었고 뭐 저 역시도 뭐 되겠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마필을 지켜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주 중에 엄청나게 뭐라 그러죠? 그 제어가 안 됐습니다. 마필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무리 속에 갇혀 있었고 이번에도 뭐 큰 기대치를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번만 한센바로우즈 이 마필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곽에 뭐 한양33, 화이트벨벳 다 일일이 일말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8번, 5번, 6번 3두를 이용돼서는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준철 의원은 그 조합막건을 말씀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5번마 PK군주, 8번마 원더풀 마리아, 여기에 6번마 한센바로우즈. 6번마 한센바로우즈는 기승하기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인기를 모은 무겠죠. 멀로 기수가 그만큼 잘 탔다라고 보고 이철경 기수가 그만큼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도 이경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경주도 완전히 반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 한양누리가 지난 경주 맞아요. 지어짜서 그 설마 했던 말이에요. 제가 설마 그 복귀가 떴다라기보다는 다음에 이만큼만 좋아지면 이랬던 말이 문화가치인데 그 말이 한테 깨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데뷔전에 들어왔던 그 모습이 아직 아니야. 100%가 아니야. 근데 이경주는 지금 제가 보면 5번마 PK군주하고 8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싸울 수 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근데 PK군주는 얘도 좀 뻣뻣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PK군주가 오버패스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경직된 몸 때문에 깨진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2번마 한양누리 여기에 5번마 PK군주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함양삼삼은 이게 그 인기를 끌고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중배당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20몇 배를 들어왔을 때 제가 함양삼삼을 놓고 숨을 때린 기억이 납니다. 얘는 아직까지 흑에 대한 반응이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좀 반가운 레이스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마 한양누리, 5번마 PK군주, 9번마 함양삼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상반된 막건이에요. 어찌 보면 이 경주가 조금은 뭐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운 경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좀 많은 막건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극명하게 김종철 위원의 마법
그리고 제 김준호의 마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응용해서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했고 여기는 메인 승부로 현장에서 공략을 할 겁니다. 저는 이 경주가 혼전이라기보다는 좀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우리가 좀 노려야 될 마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 배당 기본 배당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경주만큼은 좀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고 승부처로 도전해 볼 거고요. 현장에서는 최대 승부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략을 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김정수 위원. 네, 이번 경주는 일단은 현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마필 이번마 두손 왕자와 8번마 선오브 썬더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선오브 썬더는 혼합 경주에서 뛴 거고 이제는 국내산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 마필이 좀 우위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야, 근데 그 두손 왕자가 지난번에 잘 뛰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선오브 썬더가 최적 경기라는데 깨졌어. 이게 그 지난번 그 총알같이 끌었던 레이스가 빨랐는지 안 빨랐는지 이제 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2번, 8번 얘네들을 괴롭힐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번마 장산 플라이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이 1700m 가능할까? 어때요? 네, 성장세이기 때문에 네. 거리를 늘려 도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방에서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조교사 기수 마주들도 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리를 늘려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주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번만 두손 왕자가 그 감량 기술을 기용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선행출을 보겠다는 거고 선오브 썬더가 최근에 계속 뛰어본 모습은 선입으로 뛰었는데 좀 약간의 2%의 그 결정력 지난번에 1700m 최적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2번, 8번을 여기서는 빼고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8번을 인정하는 가운데 8번만 장산 플라이가 대한 세력이 아니면 그 대한 세력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1700m에서는 거리 검증이 필요해 그런다면 또 다른 마필을 한두 정도는 좀 찾아서 공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9경주로 합니다. 국내 3등급 1200m 경주. 자, 여기는 우리 김질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먼저 좀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 우리 김질철 위원이 지난주부터 승부 경주를 제가 사전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2개 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첫 방송 때도 그랬고 예전에 방송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웬만하면 일반 경주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승부 경주는 좀 팔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누차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김준철 위원이 딱 한 개 승부를 하겠다 좀 더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더프리마 최외곽 게이트인데 그거를 주력으로 16배 충마가 서 있는 경주였어요. 거기다가 16배는 적지 않습니다. 그걸 좀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만큼 집중을 해서 이끌어낸 성적이라고 봐요. 자, 이 9경주를 오늘의 이제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김정철 의원. 네, 9경주는 인기권의 전력들이 분명히 선전할 수 있는 레이스다라고 봅니다. 무슨 이변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레이스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압축을 해서 좀 과감하게 좀 승부수를 한번 던지고자 이번 9경주를 능력을 인정하면서 압축하는 그런 경주로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표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김준수 의원하고 많이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사실 이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잘 자기만의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김준철 위원의 성향을 딱 들어보면 여기는 정말 이런 표현일까요? 이 경주가 인기마 접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주지만 기본 배당은 높게 형성될 수 있죠. 왜? 레이스가 빨라지는 레이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자신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실어보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일본마 스프링백이 앞에도 갈 수 있겠지만 따라가도 1200m. 지난번은 좀 실망감은 실망감인데 따라가도 1200m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김준실 어떻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이 레이스를 분석할 때는 야 여기 뭐 정말 복병 많다 이런 기준점을 두고 판단을 좀 했었었는데요. 막상 뭐 취재를 하고 출마표가 열렸을 때 본 결과는 스프링백 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 게이트에 뭐 선행력도 좋고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 것은 그만큼 우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두 더 팔리는 오버마 야후 스마트캣도 김덕현 기수를 안장을 시키면서 부담 중량 증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마필도 뭐 1등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최근 들어서 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기가 살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버마 야후 스마트캣도 이번 경주에서는 1번 5번이 조금은 이제 저희끼리 표현하면 좀 싱겁게도 끝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일본 5번 잡았습니다. 일본 5번을 잡았는데 부산은 뭐 요즘 그래도 저 문자는 하잖아요. 부산은 5등급 편성부터 그 뭐랄까 그 레이팅이 잡혀 있으면 걱정을 해요. 얘가 제대로 정면 승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걱정을 하는데 저는 뭐 서울 말들은 2등급 가면 이렇게 봅니다. 레이팅 80이야. 그래서 김덕현 기술을 경유했어. 감량까지 좋아. 과연 이게 정면 승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정면 승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그 김덕현 기수하고 문성익 기수를 네네. 추천을 했는데 배당판에 초구부터 이상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도 가벼운데 주로 컨디션이 저렇게 팔리고 있어. 그걸 못 바꾸는 거죠. 저희들이 뭐 저도 방송에서 제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야오 스마트캣 레이팅 80이다. 이 부분인데 뭐 1번마 스프링백하고 5번마 야오 스마트캣 충분히 뭐 저는 경력이 있다고 봅니다. 딱 한 마필만 여기서 또 대한세력이라면 어떤 말을 관심 갖고 싶어요? 뭐 게이트 존 3번마 지오스타가 최적 전개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경주 사실 이것도 심하진 않습니다만 주초에 훈련 중에 방마가 돼서 좀 혼자 좀 많이 뛰어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훈련하다가 낙마해서 또 팔도 좀 다치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뭐 실전 경주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재기량은 분명히 보여줬고요. 1200에서는 언제든지 선의권에서 자기 걸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대한세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네, 좋습니다. 지오스타를 해줬고요. 저는 최외곽에 있는 14번마 짱콩이란 마필 지난번에 이게 빈기마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짱콩을 아예 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쉽게 예측보다는 못 뛰었어요. 3착을 만족을 했는데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지만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짱콩의 단점은 뭐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 텍스 예상이지만 근데 짱콩은 뭐 저는 1400m까지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스는 빠르지만 14번 짱콩을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1번마 스프링백, 5번마 야오 스마트캣의 선조를 기대하면서 김종신 의원은 대한세력으로 3번마 지오스타를 언급해줬고요. 저는 14번마 짱콩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저희는 일요 경마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